시청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Right now. 네, 어제 선택하셨는데 예측하셨죠? 그럼 그 1% 넘는 게 그게 10%가 넘는 거나 마찬가지. 왜냐하면 하나의 어떤 정권을 심판하는 스타일로 국민들은 이제 야당은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표가 사표 방지 심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요. 근데다 LH 사태, 또 청와대 정책실장 사태, 이 부동산의 공시지가 인상에다가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이 LH 사태 등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표가 야당으로 몰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표를 2개를 찍는다면 국가혁명당을 찍었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몇십만 명, 한 100만 명은 될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든 여론이나 댓글을 보면은 아주 성공한 선거예요. 국가혁명당 이름을 서울 시민이 다 알게 됐고, 또 내 정책을 알게 됐고, 뭐 그런 거죠. 이번에 내세우셨던 정책 중에 연애수당, 그리고 결혼주택자금 3천만 원, 출산자금 5천만 원. 옛날부터 사실은 주장해오셨던 그리고 대선 때마다 공약이시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런 공약, 총재님의 공약이 더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은데 91년도부터 이제 출마를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년이 훨씬 넘게 30년이 지났는데 본인이 이제 직접 느끼시는 어떤 시대적 흐름?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시대적으로 그때 내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958년이 베이비붐 세대거든. 그럼 베이비붐 세대는 20년마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58년 개띠가 베이비붐 세대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78년에 베이비붐이 와야 돼. 근데 그게 없었어.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는 인구가 절벽으로 간다. 그걸 그때 내다보고 출산정책, 출산하면 5천만 원, 결혼하면 1억,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상한 오해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58년 개띠가 베이비붐이 있었으면 78년에 베이비붐이 있어야 되고 98년에 베이비붐이 있어야 되고 2018년에 베이비붐이 있어야 되죠. 4번을 건너뛰니까 인구가 절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가 그동안에 3,600개가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초등학교가 거의 많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대도시만 빼고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있으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어져요. 나중에 대학도 절반 정도 축소돼야 돼요. 뭐 이런 사태가 오면은 이 망국병이 온다. 먼저 제일 피해보는 건 경제. 젊은이들이 많아야 경제가 지속 성장이 되는데 노인들은 경제를 창출하는 세력이 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 망하는 걸 뻔히 알면서 정치인들은 무대책이에요. 맨날 여야가 권력 다툰다. 그래서 내 혼자 그걸 부르짖었죠. 뭐냐, 율곡이 10만 양백론처럼. 우리 앞으로 20년 있으면 인구 절벽 온다 하고 떠들었죠. 내보고 미친놈이다. 결혼하는데 왜 1억을 주냐. 뭐 애 낳는데 왜 돈을 주냐. 뭐 이러고 나한테 사람들이 저순 사기꾼이다. 이런 누명을 씌웠죠. 그래서 나는 그거 뭐 연연치 않아요. 언젠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아시아 통일하고 세계 통일할 거니까. 그 한국 대통령은 그렇게 급히 되는 게 아니라 단계를 밟는 중이죠. 만약에 되시면 자금이 결국 세금이잖아요. 국민이 목숨 걸고 번 그 피 같은 돈을 정부가 550조 정도 세수가 들어오면 그걸 절반 정도 3분의 2 정도는 아껴서 70% 아껴서 가난한 국민한테 돌려주는 게 원칙이에요. 세금은 누가 냈냐? 중산층 이상이 많이 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낸 거예요. 그럼 그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특권층이 다 가져가 버려. 예를 들어서 뭐 큰 공사라면 대건설에서 가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산층 이하에게 깔리질 않는 거야. 국가 예산이. 공무원 월급 말고는. 그래서 이거를 국민 배당금으로 돌려주겠다. 그래서 월 150만 원씩 18세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가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돈 7경으로 보거든, 부동산까지 해서. 그 국민 5천만 명 1인당 약 14억을 국가에 맡겨놨으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 주식을 주죠. 14억의 주식을 가난하기 때부터 저의 채권을, 국가 채권을 줍니다. 거기에 대한 배당금이죠. 매월 18세부터 주는 거예요. 150만 원씩. 그리고 엄마가 장가 안 간 대학생이 3명이 있다 그러면 450만 원이 나오죠? 또 엄마 아빠 것도 300만 원 나오죠? 800만 원이 정확하게 들어오죠? 애 서희가 결혼 안 한 애 서희를 데리고 있으면 800만 원이 들어와요. 가정주부. 지금은 10원도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많은 돈이 부익부 빈익비를 만든 거예요. 이해가시죠? 큰 건설회사로 다 들어가고 뭐 어디 이런가 다 들어갔다는 결론이 그 돈이 낭비됐다는 거예요. 국방 예산이 50조예요. 근데 출산을 위해서 연간 45조를 써요. 그 말이 됩니까? 산모한테는 돈이 하나도 안 갔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 예산 전용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국방 예산이 50조인데 출산 늘리기 위해서 45조를 썼어요. 예산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45조에서 산모한테 돈이 갔냐 이 말이에요. 누가 애 낳겠어요? 그 돈을 어디서 내면 출산 장려하는 데 다 썼다는 거예요. 나는 남녀 평등을 위해서 성인지 예산이 금년에 35조가 책정되어 있어요. 그거 왜 필요합니까? 남녀는 원래 평등한데.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인식의 문제지. 그걸 무슨 예산을 써가면서 남녀 평등하다 이걸 주장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자 전반에 255명 국회의원을 출마시켰거든. 국가혁명당에서. 그러면 거기서 여자를 77명을 출마시켰어요. 여성 국회의원을. 그랬더니 나한테 국가혁명당에 8억 4,200이 나왔는데 무슨 예산이냐? 성인지 예산이에요. 성관이가 생긴 이후 처음이래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받아서 뭐합니까? 안 받아도 돼요. 우선 이해가죠. 국가의 예산이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이 쓸데없는 여야 정당의 1년에 몇백억이 지원되죠? 그렇잖아요. 선거 때 500억이 지원되죠? 이 뭐 하는 겁니까?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예산, 국회의원 왜 300명이 있어야 됩니까? 보수는 왜 그렇게 비싸게 받습니까? 1조 8천억. 1년에. 1조 8천억의 국가 예산이 국회의원단에 들어가요. 보좌관이 3,000명. 국회의원이 300명. 안 됩니다. 100명으로 주장. 무보수. 명예직. 보좌관은 자기가 알아서 해요. 후원금 없어. 후원금 제도를 놨더면 자꾸 기업체 가서 돈을 받아요. 그리고 후원금 명목으로 조건부로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매법을 행해라. 매법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법 만들어 달라고 후원금을 쪼개서 자꾸 넣어. 직원들이 넣어. 그 국회의원한테 몰아주면 됩니까? 그럼 이 후원금 제도가 부익부 빈익빈 법을 막 자꾸 만들어. 그걸 우리는 알면서도 가만히 있어? 잘하는 겁니까? 바꿔야지. 나는 이런 제도를 통째로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 대통령이 되면. 그래서 우리는 또 쌍벌죄를 폐지하려고. 아니, 뇌물을 준 사람 받은 사람 동시에 처벌하면 비밀이 돼버려. 그렇잖아요? 뇌물을 준 사람은 처벌 안 해요. 받은 사람은 처벌해요. 그러면은 뇌물 받을 사람이 없어. 그리고 준 사람이 신고하면 그 뇌물을 국가가 돌려줘.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도 처음 주장. 내가 30년 전부터 하는 공약이죠. 30년 전. 쌍벌죄 폐지. 뇌물을 준 사람을 처벌하면 범인을 못 잡아요. 그렇죠. 비밀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처벌받으니까. 근데 뇌물을 한 사람 쌍벌죄를 폐지하고 받은 사람만 처벌하면 준 사람은 신고하면은 보상금을 줘. 준 뇌물을 그 사람한테 돌려줘. 총재님이 생각하시는 보수란 땡땡땡이다라고 하는 게 있으실까요? 보수. 지금 보수들은 보세요. 박근혜를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그 대통령을 만든 정당에서 60명이 박근혜를 탄핵합니다.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들은 뭐냐? 매너리즘에 완전히 빠져서 자기들의 이권,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혁신들은 뭡니까? 대부분 다 가난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수들은 경제적 여유가 많아. 기득권. 그런데 그 기득권은 끝없이 자기 것만 채우려고. 국민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보들은 그걸 국민한테 놀아주려고 하는 기질이 좀 있잖아. 대부분 다 가난하고. 그러니까 이 보수에 빠지면 매너리즘. 그래서 그걸 보수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우리가 뭐로 봐야 되냐면은, 능력주의자. 그 능력주의입니다. 뭐 판사했던 사람, 검사했던 사람, 뭐 변호사했던 사람, 다 능력 있는 자들이 국회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능력주의를 조장하고 있어요. 그럼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들은 완전히 몰락하는 시대가 와요. 라이센스 없는 청년들은 직장이 없어요. 결혼 못해. 취업이 안 돼. 엄마 아버지 앞에 명분이 없어. 자살하는 거예요. 청년 자살 세계 1위. 현재. 그럼 이걸 예사로 봅니까? 그래서 이런 능력주의. 능력 없는 놈은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몇천 명, 그 몇백 명, 100명 뽑는데 10,000명이 몰려온 거예요. 그 100명의 능력자는 들어가겠죠. 그 9,900명은 맨날 뱅 도는 거예요. 그 이 능력이 없는 자들의 애환을 나는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주의는 자본주의의 종말적 현상이에요. 알겠죠? 능력이 있는 자들이 모든 기득권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뽑아놓은 대통령도 끄집어내려. 자기들 팝을 해. 마음에 안 들면. 그 능력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소수주의자들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90%는 능력이 좀 부족하잖아. 그 사람들이 그냥 맨날 이력서만 썼다가 쫓겨나고 이런 청년들이 어려운 갈 곳이 없어요. 근데 뭐 청년들이 다단계 끌려가서 그냥 이상한 전과자가 돼버리고 등록금 못 내가지고 실용불량자가 되고 이 직장 못 구해가지고 그냥 이상한 일에 끌려들어서 그냥 아르바이트 한번 잘못했더니 그냥 무슨 돈 심부름 하다가 전과자가 돼버리고 이건 결혼도 못하고 전과자 되고 망하고 이걸 우리는 강 건너 불 보듯 이런 능력이 없으니까 고생해야 돼 이러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예, 이 능력주의자들이 벌리는 지금 잔치에 이 능력이 없는 이 소수주의자들은 그냥 행편없이 당하고 있는 거야. 무슨 노예 마냥.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능력주의자들의 행포 이것이 오늘날 청년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육포 시대가 돼요. 그럼 이거를 국민 배당금으로라도 네가 매월 300만 원 받는다. 네가 결혼만 하면 150만 원씩 나오니까 국민 배당금이 그걸 보장해 주겠다는 게 헌법 1조에다가 대한민국 국민은 18세가 되면 국민 배당금을 매월 150만 원 이상 보장받으면서 최하 중산층으로 살 수 있다. 이게 헌법 1조에다 넣어줘요. 2개월 내에 빼버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북한 헌법도 1조가 민주공화국이에요. 조선이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그럼 우리도 왜 북한하고 똑같은 민주공화국을 넣어놨냐. 2대 올리기 필요 없어요. 우리는 국민 배당금을 주는 국가다. 헌법에 넣어요. 그럼 민주주의는 유지하되 민주주의는 유지하되 배당금주의를 함으로써 능력주의가 판치는 세상. 네. 이거 부익부 빈익비 맞겠다? 아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거 다 알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능력주의자들의 세상이죠. 능력 없는 사람은 변호사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뭐 돈 없는 사람은 그냥 당하는 거야. 억울해도 감옥 가는 거잖아. 이거는 우리가 배제하자. 그래서 나는 이 능력주의를 정화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걸 잘 쓰지만은 국민 배당금을 줘가면서 능력주의 하라 이거예요. 손정희 같이 재벌이 되는 거 누가 막아요? 나는 상속세도 없애려고 그러잖아. 국가를 위해서. 그러면 다 국민들에게 재산세도 없애요.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30년째 계속 하고 계시고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도 계속 활동을 하셨는데 비결이 이런 계속 레이스를 달리실 수 있는 비결. 대통령 선거 때는 지금까지 쓴 돈이 많이 들어갔죠. 돈 저는 되겠죠. 7번 나갔으니까. 옛날에는 공탁금이 5억이에요. 그럼 내가 대통령 2번 나갔잖아요. 전체 합치면 7번 나갔단 말이에요. 네.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갔죠. 그러면 나는 그런 돈을 내 순순히 후원금이 아니라 내 돈으로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힘들겠죠. 아니 이름 없는 사람한테 누가 후원하겠어요?
적자가 나셨을 것 같은데. 적자가 뭡니까? 이만저만한 적자가 아니죠. 한 번도 공탁금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5억 낸 거 공탁금 못 받아. 요새는 대통령 후보가 3억입니다만은 내가 두 번 나갔잖아요. 다 5억씩이었고. 후보자가 쓸 수 있는 돈은 400억이었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고생을 했죠. 그때 5억이면 변두리 빌딩 한 채예요. 30년 전에. 그러니까요. 그런 걸 처분해야 공탁금을 낼 수 있어요. 포기하시고 싶으셨던 분? 아니죠. 나는 언젠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아시아 통일, 세계 통일을 해낼 수 있는 인물이니까. 나는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건강 비결은? 건강은 항상 20대 같잖아.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하지. 내게 부족해서 내가 괴로워하거나 내 욕심에 괴로워한 일은 없으니까 항상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가면 사람들이 아이고 피곤하지 않느냐. 반대예요. 나는 나가면 에너지를 충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막 젊은이고 뭐고 만나면 그게 에너지가 막 들어와. 그럼 나는 에너지가 충전해져요. 근데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야. 에너지가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선에 나가고 총선에 나가고 이러면은 이게 에너지가 충전돼요. 지금 어제 선거 끝났잖아요. 나는 지금 말이야 팔팔하게 날아다녀. 그렇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에너지를 충전하지.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남한테 힘을 보여줘. 에너지를 줍니다. 주는데도 에너지가 무한정 들어오니까. 에너지를 논아줘도 튼튼하죠. 하여튼 병원은 한 번 안 갔으니까. 그렇죠? 약을 먹는 게 없고. 지병도 없어요. 그래, 지병도 없고. 생쌀을 씹어 먹으니까 매일 아침. 이빨도 튼튼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내 나이 친구들은 보면 이가 다 빠지고 막 이래. 70이 넘으니까. 근데 나는 생쌀을 아침마다 먹고. 그죠? 생쌀을 드시는 거예요? 생쌀. 생쌀 씹어 먹죠. 그게 얼마나 이빨이 튼튼해. 그러죠? 그 내 나이 되면 생쌀 못 씹어 먹어요. 그리고 아침에 북어를 꼭 한 마리를 뜯어가지고 생 걸 먹어요. 생 거를. 북어를 이빨로 씹어 먹는 거죠. 일부러 더 그렇게. 이를 튼튼해. 이를 튼튼해. 생쌀도 이빨 튼튼해 하지만 북어, 바싹 마른 북어를 내가 뜯어놓은 거, 그걸 먹잖아요. 씹어 먹잖아요. 그거는 이가 튼튼하죠. 물을 안 먹고 침으로만 북어를 뜯어 먹죠. 그러니까 그건 왜냐면 단백질이, 그 양질의 단백질이잖아. 그걸 공급해줘야 돼. 나는 육식을 잘 안 하니까. 채식주의죠. 채식주의니까 이제 북어는 생선이잖아. 그 말린 거. 그거를 부셔가지고 한 마리를 먹으니까. 다르죠? 마지막으로 내년 대권 도전하시는 자신 있죠. 각오. 자신. 내년 대선은 우리 국민들이 금년에는 배가 좀 덜 고팠어요. 그때 이제 1년 있으면 잡혀 먹을 것도 없고 해약할 것도 없고 최악의 상태에 됩니다. 그때는 돈 없어 결혼도 못 시켜요. 그리고 허경영이 결혼하면 3억 주죠. 애 낳으면 5천만 원 주죠. 국민배당금 매월 150씩 주죠. 실업자가 돼도 걱정 없어. 직장 다니는데도 돈이 팍팍 들어와 집에. 대학생이 3명만 있으면 부부까지 해서 800만 원이 들어와. 국민배당금 지금까지 다 떼먹어서 국가가. 그러니까 이번 공약이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선거 공보 들어갔어요. 이것이 집집마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스케치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자, 이 멘트는 혹시 본인이 내가 다 만든 거지. 도둑놈 말. 그래, 그거 내가 한 거죠. 옛날 몇십 년 전에. 아. 그래서 이 말을 내가 했다고 정치권에서 다 알잖아요. 몇십 년 된 거예요? 몇십 년 된 거죠. 30년. 30년 정도 된 내 말이죠. 그때부터 이게 화제가 됐어요. 국가에 돈영리에 도둑놈이 많다. 이거 거기 화제입니다. 그래, 이 안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딱 3.3 정책 있잖아요. 그쵸. 여기에 유명한 정책이에요. 이게 30년 된 3.3 정책입니다. 97년에. 그렇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지금도 화제고, 여야가 이거 뺏겨가잖아요. 표절.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원본입니다, 이거. 그래서 내가 후보들 중에 세금은 1위입니다. 아시죠? 세금이요?
세금 납부 1위 아, 19억 6천만 원. 테레비에 나왔죠? 세금 납부 1위. 강연만 해서 1년에 한 50억의 세금을 종합소득세. 여기도 강연해요. 마지막 꿈이 있으시다면? 마지막 꿈은 이제 세계 통일. 세계 통일이고, 1년에 5억 명씩 기아들이 굶어 죽어가거든. 1년에. 근데 이제 세계 기아가 내가 세계를 이끌어갈 때는 없어지지. 그리고 우리 한민족은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안주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백두산, 흰백자, 머리 두자. 이게 백두산 아니에요. 한민족은 이게 흰백자잖아요. 머리 두자. 백두산 아니에요? 그러면 백인민족이 세계 우두머리다 이 말이죠. 그럼 한라산은 한라산을 보세요. 이거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일본이 강대국으로 한이라고요. 한. 이게 이제 중국한테 우리가 2000년간 조공을 바쳤잖아. 그럼 이게 중국인데 말이 중국이지 열강을 말합니다. 제국주의자들 말이에요. 그럼 미국도 제국주의자, 영국도 제국주의자, 일본도 제국주의자, 독일도 제국주의자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을 한이라고 해요. 한문에서. 이 나라를 이거는 무슨 나자네요? 나라를 끌고 갈 나자예요. 납포할 나자. 납포. 여기다 납포하면은 잡아간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강대국을 한민족이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라산입니다. 그 한라산 높이가 1950m거든? 내가 1950년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세계 열강을 끌고 간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민족의 뜻을 넣은 거예요. 한민족이, 백인민족이 세계의 우두머리니까 세계의 열강을 끌고 가야 된다. 우리가 우리가 세계 통일을 해야 되는 민족이지,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딱 안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끌고 갈 나자예요. 끌고 갈 나자지, 끌려갈 나자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납포라는 것은 다른 배를 잡아 우리가 끌고 가는 거지. 우리가 끌려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대국을 납포해야 돼요. 전 세계를 우리 한민족의 주도로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민족의 산이, 북에 있는 백두산과 남한에 있는 한라산이 우리 민족이 가야 될 사명. 우리 민족이 가야 될 사명을 말해줘요.